있기 때문에 우리 2024년 새해에 울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강의입니다. 작년부터 동해안 주요 도시들을 탐방하면서 저희 유라시아 원 이스트 시 포럼에서 울독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저희가 한 12개 주요 도시를 탐방하고 그 역사, 문화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도시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첫 울독 세미나는 우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죠. 해상법 교수이신 김인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인현 교수님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워낙 유명하시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선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특별하고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선장 출신으로서 지금 고려대 법학 교수, 해상법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여러 유명하다 보니까 유재석의 그 뉴키즈에도 출연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기도 얻으시고 최근에는 이 해양수산부 장관 물망에도 오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화위복입니다. 나중에 이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인영 교수님 우리가 아주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서 오늘 축산항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김인영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네. 정 회장님 반갑고요. 우리 안경모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필수 우리 박사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명균 또 최고위 과정 회장님도 들으셨습니다. 다른 분들 다들 이렇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그 경북 영덕군에 있는 축산항에 대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크고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작아졌습니다만, 그러나 영덕 대게로 또 널리 또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활용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리와 행정, 생활과 산업, 유적, 역사 속의 축산항, 인물, 축산항의 과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정 교수님 덕분으로 우리 고향 축산항에 대한 정리가 조금 된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축산항에 대한 책을 한 권 쓰는 겁니다. 한 120페이지 정도 축산항에 대한 책을 꼭 쓰고 싶은데 오늘 연구한 것이 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영덕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제 관광지, 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영덕은 아시다시피 포항 바로 위쪽에 있고 울진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의 오른쪽은 이제 동해 바닷가고 왼쪽은 영양하고 청송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항은 이제 항구이죠. 예, 포항에서 이제 7번 국도를 타고 쭉 오른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강구 영덕을 지나고 또 도곡이라는 곳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곡에서 이제 그 7번 국도를 벗어나 가지고 지선으로 오른쪽으로 한 10분 정도 가면은 이제 2km 가면 이제 염장이라는 곳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 100m 내려가면은 이제 축산항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요 그림입니다만은 요 위쪽이 이제 이쪽이 여기 포항입니다. 포항에서부터 이렇게 쭉 달리다가 여기서부터 꺾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축산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곡이라는 곳에서 꺾어서 쭉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요 축산항이라는 곳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사진이 정말 잘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여기 남쪽이고요. 여기 북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왼쪽 동해안에
섬이, 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게 섬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지? 여기가 바닷물이 통했었습니다. 우리 그 김정은 선생이 대동여지도에 보면은 요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만 하더라도 요게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닷물이 이렇게 흘렀죠. 바닷물이. 그러다가 요걸 또 막아가지고 이렇게 항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요 축산이라는 축산 즉 그 대바산 또는 죽도산이라는 요 섬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북쪽에는 와우산이라고 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 산이 요 태백산 요 줄기 쭉 따라서 내려오는데 요걸 우리가 말미산이라고 합니다. 요 말미산이 굉장히 힘차게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꼬리처럼 말꼬리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차게 여기 딱 멈춰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축산항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요 축산항이라는 요 주거지를 사이에 두고 여기 동쪽은 요 죽도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위는 요 와우산이 또 막아주고 아래로는 말미산이 막아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천연적인 그 어떤 피양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에 또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 강물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고 여기는 또 백사장입니다. 모래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 조선 시대에는 이게 영해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도호부가 여러 개 있었는데 안동 도호부 그 밑에 이제 영해 도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해 도호부는 지금 현재의 그 영덕 그리고 이제 청송의 일부 영양의 전부를 또 포함하고 또 울진 쪽에 있는 평해의 일부를 포함하는 동해안의 아주 큰 그런 이제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경북 영덕군의 이제 축산면에 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해부의 남면에 이 축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덕군의 큰 어항 중에 하나이고요. 축산면의 경제적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축산항은 축산 1동, 2동, 3동 그리고 사진 3동, 경정 2동, 뭐 경정 1동, 경정 3동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축산항은 요 부분만을 이야기하지만 요 밑에 요 위 이런 데까지도 전부 경제권이 축산항과 연결이 돼 있죠. 여기서 고기를 잡은 배들이 전부 요 축산항에 들어와서 이제 업판을 하고 하니까 축산항이 이제 경제의 중심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또 마을발이라고 그러는데 사진 쪽에서도 사람들이 잡은 고기를 축산항에 가지고 와서 팔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은 나중에 우리 뭐 정필수 박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우리 집에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만 우리 집은 바로 요 산 밑에 있습니다. 요 대모산 바로 밑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축산 그 수협이란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영덕 북부 수협인데요. 우리나라 동해안을 쭉 가면서 이제 그 단위 수협들이 있는데 이제 강구가 있고 이제 축산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행정구역보다 더 넓게 그 이제 수협의 이제 어촌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저 병곡면은 따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곡면에 있는 바닷가는 어촌계는 모두 이제 축산 수협의 소속인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의미에서 축산항은 이제 동해안 해안의 그 상당 부분을 이제 포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군 만호가 있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 사실입니다. 고려 말부터 이제 조선 중기까지 수군 만호가 있었고 또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다시 이걸 복원을 시켰습니다. 당시의 성곽의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1960년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만호가 사용하던 관청이 축산항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만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어업에 이제 종사를 하면서 축산항이 많이 이제 커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때는 뭐 정어리가 많이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어리를 통조림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업에 많이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전화는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이미 그 전기 전화가 들어 있었고 우리 집 전화가 8번입니다. 8번인데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전화가 있고 전기가 있고 근데 우리 외가 영덕 같은 데도 그 가보니까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아직 전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항은 이제 굉장히 빨리 개화가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축산항은 반농 반어입니다. 아까 그 보이던 그런 이제 그 이제 사이에 농사를 또 많이 짓고 있고 또 수산업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2,000명 주민인데 반은 농사고 반은 어업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장과 축사랑 입구에 있는 노는 아주 옥탑이라서 산출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어선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선 선주 그리고 선원들 그다음에 중매인들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0월에서 1월까지 이제 오징어가 이제 크게 그 형성이 됐죠. 그리고 오징어 건조가 축산항에서 가장 큰 그 돈벌이 수단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봄 되면 이제 꽁치가 나고 물가잠이 또 많이 났고 대개는 한 12월서부터 이제 4월까지 이제 많이 나죠. 지금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은 이제 왼쪽에 물곰입니다. 물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박사님 물곰 아시나요? 예, 정필수 포항에서도 박사님 자주 먹습니다. 물곰 아시나요? 물곰국 진짜 맛있습니다. 아, 우리 무 넣고 참 먹으면 흔흔한 고기인데도 정말 그렇게 맛있죠. 우리 여기 축산항에 이 물곰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요건 이제 오징어고 요거는 이제 물가잠입니다. 요 중간에 있는 거 물가잠이.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 영덕군을 중심으로 한번 보면요. 해안선인데 영덕군이 해안선이 98km입니다. 경북은 이제 537km고요. 그래서 한 1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영덕이 어촌계 숫자는 27개입니다. 그런데 그, 어, 이제 어가는 1155개가 되고요. 경북과 같은 경우는 어촌계가 535개가 있고 어가인 수는 5,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수협은 영덕이 두 개가 있는데 경북이 9개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22%고요. 어선 세력입니다. 어선이 몇 척 있느냐? 영덕군에 한 612척이 있고 경상북도에는 3,300척이 있는데 이것도 한 2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강구와 축산항이 있는데 강구가 축산항보다 크기 때문에 한 3분의 2가 강구고 3분의 1은 축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면허 이제 면허 같으면 이제 정치망 의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306건이 있고 헥타르 넓이로는 2,500 헥타르 정도가 된다. 그리고 업 허가 이제 어선들이 나가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763건이 된다. 그다음에 수산업 경영인은 영덕 사람들이 영덕군에 120명이 있고 경상북도에는 850명이 있다. 그다음 업 지도선이 한 척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만인데요. 항만도 아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무역항은 이제 외국 선박이 입출항이 가능한 항구인데 우리 영덕에는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하나밖에 없죠. 포항항밖에 없죠. 그래서 강구항이 연안항으로 되어 있고 연안항은 경북에 이제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연안항은 그 내항 해운이 가능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선 말고 상선들이 다닐 수 있지만 외국의 그 상선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그다음에 어항이 여러 개 있는데 국가어항, 축산항 같은 경우는 국가어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어항, 뭐 어촌 정주항, 소경항이 있는데 28개가 있습니다. 경북이 130개인데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 관련된 예산입니다. 100만 원 단위인데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330억, 320억 정도가 됩니다. 국비가 24%고 도비가 24%, 군비가 약 50% 정도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수협별 위판 실적입니다. 강구 수협이 있고 요 축산 수협 이름이 현재는 영덕 북부 수협으로 바뀌었는데요. 어, 약 10,000톤, 강구 수협이 10,000톤, 축산 수협이 5,000톤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합쳐갖고 15,000톤인데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450억 정도 매상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위판 실적이 450억 정도가 됩니다. 요건 이제 축산항에 있는 업판장 모습입니다. 여기 제2대승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장, 아까 정치망 어장에 물을 보는 배이고요. 오른쪽에 그림은 이게 뭐 삼치일 겁니다. 최근에 강구하고 축산항에 삼치가 참 많이 났습니다. 지난 여름에 삼치가 참 많이 났는데 그 삼치잡이 한 결과 그 위판하기 직전의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궁금해 하시는 그런 이제 그 축산항에 또는 뭐 강구항에 나는 고기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동해안도 어종이 좀 다양하고 어종이 계속 많이 바뀝니다. 꾸준하게 나는 어종이 이제 수온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보면 관심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삼치입니다. 삼치. 우리 그 일본 식당 가면은 이제 삼치 구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이 좀 길쭉하게 돼 있는 거. 그 갈치 말고 삼치. 삼치가 이제 작년에는 1754톤 그렇게 났다는 거죠. 1754톤 났는데 올해는 보십시오. 거의 6,000톤 났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4배가 더 많이 난 거죠. 그런데 가격적으로는 100만, 천만, 억, 10억, 50억인데 이건 이제 100억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나니까 삼치값이 좀 떨어졌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그 작년에 삼치 풍년이었기 때문에 특히 강구항에 많이 났습니다. 강구 사람들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어, 방어도 이번에 많이 났죠. 그 1,200톤 나던 것이 거의 1,800톤 났으니까 많이 났죠. 그리고 대게는 138톤 나는 것이 102톤으로 줄었다. 그다음 붉은 대게 우리가 홍게라 그러는데 홍게에도 한 400톤 지금 300톤 조금 줄었죠. 예, 요좀 준 것은 이제 12월 말까지 통계가 아니고 11월까지 통계라서 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자미 400톤인데 지금은 900톤 정도 잡혔고요. 그다음에 오징어를 한번 보십시오. 오징어. 신문에 보면 오징어 저 안나서 어민들 울상이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징어가 1,000톤 나던 것이 지금 200톤밖에 5분의 1로 줄었어요.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어도 이제 그 4,500톤 나다가 금년에 2,700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합계를 한번 보시면 제일 위에 저도 좀 흥미롭게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이게 440억이지 않습니까? 440억에 그 이제 참 2022년 걸 보면요. 440억에 삼치가 그 50억. 그러니까 10%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어 또 50억 이렇게 10% 넘고 대게 한 1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오징어 한 10% 되고 이런 순이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징어가 거의 50% 정도 차지했을 겁니다. 근데 오징어 산출량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오징어는 지금 한 15% 정도 이렇게 되고
방어랑 대게 그리고 삼치 이런 것이 이 영덕 지방에 많이 나는 생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게가 많이 나고 오징어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건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축산항이 말입니다. 울릉도 그 다음으로 오징어 건조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뭐 1, 2년 사이는 아니고 한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오징어 이렇게 건조하는 데가 50개가 있었습니다. 50개. 그리고 그 한 회사마다 매출이 20억입니다. 그러면 천억이 되죠. 그죠? 천억. 그러니까 여기 어 영덕에서 위판하는 게 5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산항에 이 오징어 건조를 하는 사람들 매출이 천억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축산항에서 이 오징어 건조하는 분들이 축산항을 좀 오징어 특구로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요 한 2, 3년 동안은 오징어가 너무 안 나기 때문에 참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인데요. 1970년대 초반입니다. 축산항 수협에 가면 이제 걸려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축산항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모습인데요. 오징어가 워낙 많이 나니까 밖에 나가서 오징어를 잡아오는데 항구가 이제 적고 배는 많다 보니까 전국의 배들이 다 몰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들 옆에다가 배가 다 붙어가지고 오징어를 이제 들고 배를 건너고 해서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배가 한 10겹, 20겹 붙어가 있습니다. 1970년대 광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덕군의 산업 구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어떤 분이 발표하는 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경상북도 같으면 이제 농림업이 보면 5%지 않습니까? 광업이 0.1%, 제조업이 경상북도는 이제 46%다. 예를 들면 이제 포항제철 같은 것이 있으니까 경상북도는 제조업이 많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전기 2%, 건설업이 5%, 공공행정 8%, 서비스업 32%. 이건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가능한 그런 불태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영덕으로 왔는데 영덕의 농림하고 업 이게 제가 볼 때는 수산이 기여하는 게 많을 겁니다. 업보다도 이 농림업이 같이 들어있는데 에, 업이 비중이 상당히 클 거다. 뭐 제가 이제 업의 비중은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 17% 적어도 반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 4.3, 그다음 전기, 가스, 전기 없고 건설업 13.5%, 행정 이 영덕에 이제 행정기관이 많습니다. 그 법원도 영덕에 있습니다. 영덕에 있는 법원이 청송, 영양, 울진까지 다 커버할 겁니다. 이렇게 영덕에는 이제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에 공공행정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25%나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38%거든요. 오른쪽에 여러분 울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울진이 전기, 가스, 중기가 37%지 않습니까? 울진에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원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설이 있고 그다음 공공행정은 울진의 관공서가 이제 영도보다 적기 때문에 울진은 9.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울진은 전기가스 36.8% 된다는. 그리고 울진이 뭐 영덕과 비슷한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농림업의 비중이 5.1%밖에 안 되거든요. 울진은 아마도 산이 많아서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영덕에 그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서비스업 여기는 이제 관광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생활과 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자치 제도가 이제 생기면서 천년왕인 축산항의 관광 개발이 자원이 이제 개발이 많이 됐고요. 영덕군의 바다에 면한 64km를 블루로드라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요 블루로드 다리가 있는데 여기가 B 코스입니다. 영덕 블루로드 중에 그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죽도산 거기도 이제 나무 계단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올라가면 경치가 참 좋죠. 자, 그다음에 유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남시 그 발상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시들은 전부 다 그 발상지는 축산항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당나라 고위 관리였던 김민이라는 사람이 축산항에서 이제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경덕왕이 이제 당나라로 돌아가는 수배를 해주겠다 했더니 아니다 나는 여기 동해안에 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양남시라는 성을 붙여주고 시급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해에 가면은 이제 영양남시들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료각입니다. 정료각. 요 도치머리라는 곳에 있는데 요 안동 김씨들이 자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료각은 보통 뭐 효자각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 각 집안에서 효자를 기리는 건데 여기서 그 여기에 있는 그 이 정료각은 철종이 하사를 한 겁니다. 왕이 직접 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료각이라는 그 현판은 그 민비의 뭐 사촌 오빠로 알려져 있는 민규호 그 당시 뭐 좌의정이 써줬습니다. 여기 아버지하고 아들이 두 명이 대를 이어가지고 효행을 했다 그래서 경상북도 그 유림에서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종이 종력을 하사했고 고종 때 이렇게 건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효행이 있고 난 다음에 요 안동 김씨 집안에서 이제 부자도 나고 사위도 국회의원이 나고 뭐 정수창 씨라고 여러분 오비맥주 그 이제 사장 하시던 분이 요 집안의 외손자입니다. 그리고 한용호란 뭐 대우건설 회장도 나오시고 정유각이 요 축산항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런 유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동고택이라고 있습니다. 김유진 또는 김창진이란 분이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면서 이제 그 30칸짜리 집을 지었었는데 좀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 안타깝게도 2008년에 불이 나와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호성. 그 축산항은 이게 수군 기지로 일본의 외구 침략을 막는 중요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요 제가 요 앞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동해 바다입니다. 근데 일본 외구가 이제 그 쳐들어오려고 우리나라 조선에 가서 침략해야 되겠다 하고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개 끼든지 하면은 이 위치를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여기 툭 튀어나온 어떤 성을 발견했다 그러면 바로 축산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침략의 물표로서 굉장히 좋은 것이었다는 거죠. 축산항이. 저 죽도산이. 그러다 보니까 외구가 계속 여기로 이제 향해서 출발하고 도착해서 한 2, 3일 동안 쉬었다가 이제 육지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장소로서 이 죽도산이 기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전쟁들이 또 일어났고 1382년에 이 왜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뭐 포항에서부터 울진까지 아주 큰 침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에서 이제 동시에 영해부의 그 성도 쌓으면서 1382년에 여기 축산 여기다가 성을 쌓았습니다. 만호성을 쌓아서 왜구를 이제 물리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 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돌. 이 돌이 그 당시의 성곽입니다. 성곽.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 20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항은 영해 대도읍의 관문이자 방어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 속의 축산항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여러분 안용복 선생 다 알지 않습니까? 안용복 선생. 근데 안용복 선생이 일본에 두 번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도일할 때 제가 연도는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만 숙종실록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숙종실록에 여기 오른쪽 여기 그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영해라고 한자로
영해 들러가지고 유일부라는 사람을 태웠다. 이렇게 나와요. 영해에서. 영해에서 유일부라는 사람을 태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숙종실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그 취조를 당했거든요. 너 어떻게 됐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진술을 한 것이 이제 숙종한테 보고가 된 거죠. 그 보고된 내용이 실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해에서 유일부라는 어부를 태웠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영해는 이제 그 내륙이기 때문에 항구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축산포 만호가 있던 축산포에서 배가 도착해서 유일부를 태우고 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들이 그 안용복의 출발지가 뭐 그 여수부터 해가지고 뭐 울산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뒤로는 기록이 없고 바로 울릉도 간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축산항에 들러서 갔다 이거죠. 축산항에 들러서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축산항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그 공부모의 국민창 선생이 또 그런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안용복이 그 갔던 길을 따라가면서 이제 2년 전에도 축산항 앞바다에 그 우리 고려입니까 그 이제 범선을 띄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용복이 2차 도일 때 들었던 것이 바로 축산항이다. 이렇게 예, 아시고 많이 선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순조실록이 뭐가 나오냐면 축산포에 쌀이 13,000석이 그 깔아앉았다. 이걸 이제 영해 부사가 이제 그 순조한테 보고를 합니다. 워낙 큰 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왜 그 쌀이 그렇게 많이 있었냐? 우리 역사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운이라는 건 뭐 그 이제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이제 왕에게 갖다 주는 쌀, 그걸 운송하는 것이 조운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어, 굳이 멀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어디에다가 저장해 뒀다가 그 인근에서 이제 흉년이 들면은 그걸 이제 조달해 주는 그런 역할, 그것도 조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영해 쪽에 큰 좋은 그런 창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본 그 정육학의 이조판서를 지낸 김병교 대감의 글이 또 현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물을 보게 되면요, 무한박씨, 우리 그 영해 특히 축산 쪽은 무한박씨, 그리고 진성이 씨, 청주한 씨, 안동김 씨 이렇게 네 개 성씨가 이제 집성촌을 이루고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진성이 씨는 아시다시피 태계 이항의 후손들이고요. 무한 씨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박이장이라는 분이 이제 불천이 제사를 지냅니다. 아주 경주성 이제 탈환에 큰 공을 세우셨거든요. 자, 그다음에 최윤덕 장군. 여러분 최윤덕 장군 하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해동 명장전에 나오는 장군이죠. 예, 그 우리 조선 초기에 왜 세종시대 때 사군 육준입니까? 그걸 압록강 두만강을 이제 평정한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동 명장전에 보면은 최윤덕 장군이 18살 때 이 아버지가 계시는 이제 그 관청에 놀러 왔대요. 근데 아마 영해 부 쪽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갑자기 왜구가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자기도 따라 나가가지고 뭐 왜구의 목을 뭐 수십 개 뱉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는데 나중에 묵과시험을 봐가지고 세종이 그 알아보고 너 옛날 뭐 아버지랑 같이 왜구를 18살 때 무치른 그 최윤덕이냐 했대 맞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아주 승승장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해동명량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도곡이라는 곳이요. 그 축산항에서부터 어, 한, 한 15k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까지 바닷물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이 해동명장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구가 배를 타고 여기 도곡까지 왔는데
바다에서 전투를 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박이장입니다. 임난 공신인데 경주성 전투에서 비격 진천내를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수리탄입니다. 이게 비격 진천내가. 그래서 박이장이 엄청 큰 공을 이제 세웠죠. 그래서 당상관이 된 건 물론이고 이제 조정에서 불천이 제사를 모시도록 그렇게 했죠. 자, 현대 인물로는 축산왕 이제 한국원이라는 분이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나중에 의사했고, 그 다음에 그 외손으로 정수장 씨가 유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축산왕의 과제입니다. 과제. 우리가 이제 수산업에 이제 크게 그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어족이 이제 고갈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오징어 같은 거. 그다음에 명태, 노가리 같은 것도 한때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지금 거의 나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문제가요. 어항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연항이기 때문에 여기 죽도산하고 와우산 요 사이에 어항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참 천혜의 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적어져 가지고 큰 배들이 다닐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어항을 만들면서 이 방파제를 이렇게 뺐습니다. 방파제를. 이 방파제를 이렇게 밖으로 뺐으면 되는데 이렇게 자꾸 길게 뽑다 보니까 요 들어가는 배들이 여선이 조금만 크면은 사고가 난다 이거죠. 너무 길쭉하게 돼 있어가지고 공간이 여기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어, 큰 어선들이 여기 축선항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 후포나 강구항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 많이 가버린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매출이 오르지가 않는 거죠.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강구항하고 축산항하고 업한 실적이 강구항이 축산항보다 2배는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큰 배들이 이 축산항에 여기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 그것도 하나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신항만을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신항만. 신항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입니다. 이쪽에다가 좀 크게 뭐 만들어 보면 어떤가 이쪽에다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물론 이제 축산항은 그, 그 수산업이 또 중심지고 하니까 이제 그 어선들이 이제 활발하게 어로 작업을 하면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될 겁니다. 그게 없어진다면 또 양식업도 하고 또 수산 강호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물론입니다. 오징어도 이미 그 부족하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오징어 건조를 해서 수출을 하거든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관광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역사 해양 관광지로 좀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는 꼭 축산뿐만 아니라 영덕에 다 해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영양이라든지 또 글쎄 포항하고도 비교해 봐도 영덕이 유적이 많은 게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시의 유업이 그런 기록이 나오니까요. 남시가 통일신라 시대 때 그 김민이라는 사람이 축산항에 표류함으로써 남시의 시조가 됐다는 그 통일신라 시대의 역사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려시대 때 아까 축산 만우성 쌓은 게 고려시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권권 선생의 양춘집에도 나오고 여러 기록이 나옵니다. 그 성을 쌓았다는 건. 고려시대 때 역사가 이제 기록에 있는 건 사실 드물거든요. 근데 여러 곳에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조선시대는 아까 저 말씀드린 그 이제 정유각 같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통일신라 고려 조선 시대의 유적이나 유물을 모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동해안에서 만호성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것도 축산이 아마 유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해양 오면은
뭐 생선 같은 거 많이 이제 사서 드실 수 있고, 하는 점에서 해양 좋죠. 그리고 뭐 풍경이 아름다우니까 관광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역사까지 더해가지고 가면 좋겠다. 여기 제가 뭐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관어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목원 이색 선생의 외가가 또 영해입니다. 축산 바로 옆에 영해인데, 목원 이색 선생은 이제 조선시대 때 모든 선비들이 숭앙하던 그런 이제 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으로 다 그 숭배를 하던 분인데, 그 목원 이색 선생이 관어대라는 곳에 올라가 가지고 시를 지었죠. 관어대 부라고 해서 고래가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조선시대 때 어, 영해 부에 있는 관어대에 한번 올라와서 목원 이색 선생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종서 선생이 그 김종서 장군이 관어대를 다녀간 그런 시가 지금도 영덕군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드리면은 그 이제 남인들 역사적으로 영남 남인이 딱 5년간 정권을 잡았어요. 숙종 때 장희빈이 그 들어섰을 때 5년을 정권을 이제 잡았는데, 그때 이제 남인의 그 우두머리라 그럴까요? 남인의 영수, 남인에서 가장 학식이 두텁고 존경받던 분이 이제 가람 이현일 선생입니다. 지금 삼보 컴퓨터 하시던 이용태 씨 이제 선조 되시는데, 소설가 이문열의 또 선조죠. 그래서 그 가람 이현일 선생이 바로 영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해 지방에는 그런 유학이 이제 좀 성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영해나 영덕에 오시면은 축사랑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영해 쪽 역사 같은 걸 또 보면서 이제 관광도 하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즐기는 그런 여행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요 지금 나와 있는 그 사진은 우리 제자들하고 저하고 뭐 재작년 같은데 여행했던 데입니다. 4월 중순 되면요, 복사꽃이 얼마나 좋습니다. 그때 대게도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 그 영덕 여행 오면 제일 좋죠. 그 대게도 맛있게 들 수 있고, 그다음에 복사꽃도 볼 수 있고요. 왼쪽 그림은 이제 울진 그 모래사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월송정입니다. 관동 8경 중에 하나인 월송정, 바로 이제 그 울진 가기 전에 평야라는 곳에 있는데, 축산이나 영해에서 한 35분, 40분 가면은 있는 데죠. 그다음에 이제 퇴직자를 위한 마을로, 이 축산항이 공기도 좋고 먹거리도 있고 이제 그 역사성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 퇴직자를 위한 마을로 좀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동네 축산항에 한 5분 정도가 와서 지금 사시더라고요. 집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우리 고향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우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아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는 원래 이제 안동에 살았습니다. 이때 어른들이 그 안동에 이제 소산이라는 곳에 안동 김씨, 신 안동 김씨들 대종가가 있습니다. 그 대종가에 있다가 지금은 풍산인데, 그 630년 경에 축산항에 와서 지금까지 한 400년 이상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에 대한 뭐 관심, 애착이 많은 것도 이런 역사성, 집안의 역사성에 기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우리 고향이 바닷가가 되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전공인 해양수산하고 또 연결 시켜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 사랑 그리고 바다 사랑 이 두 가지가 뭐 제의 그 이제 큰 가치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영 교수님의 고향 사랑이 아주 묻어나는 그런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한 10분 동안 Q&A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축산항이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너무 모르니까 축산업에 대해서 뭘 하시나 지금 갑자기 생각을 했는데 축산면이 있었던 거예요. 영덕군 안에 축산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 사실은 이제 동해안 도시 탐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큰 도시들 원산, 함흥, 울산, 포항 쭉 이렇게 하면서 이 영덕을 어, 시는 아니지만 영덕군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보니까 이제 영덕 안에 예, 축산면이 있고 거기 항구가 이제 축산항이 있는 것이죠. 영덕군에 예, 그러니까 강구항하고 축산항 두 개의 예, 항구가 예.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의항이 있죠. 그것도 예, 예, 조선시대를 이제 또 역사적으로 보면 영덕 말고 영해라는 곳이 더 예, 큰 그렇죠. 이제 예, 도시, 이제 그 행정구역이었는데 맞습니다. 예. 이 영덕이라는 것은 그러면 일제시대 때 이렇게 부각이 된 건가요? 아, 진짜 또 아픈 추억입니다. 우리가 영예 쪽에 있는 분들은 그 가슴에 아주 그런 응어리가 있어요. 우리가 영예 부가 그 소안동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가람이 이현일 선생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가람이 이현일 선생이 이제 그 김성일의 이제 정손자 정도 되는 수제자죠. 그 예, 태계 학맥이 유승용 선생하고 이제 김성일 선생으로 이제 나눠졌고 김성일 선생의 제자가 장흥료 선생이세요. 장흥료 선생의 딸이 이제 따님이 이제 석계 이시명 선생한테 재령 이시한테 시집을 왔고 그 아들이 이제 가람 이현일 선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해 지방이 그 안동하고 같은 저 쌍벽을 이루는 유학의 난민인들의 그 주거지에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해라는 곳이 굉장히 큰 곳이었는데 영해가 이제 그 동학혁명이 사실은 영해가 한 20년 전에 먼저 일어났다고 합니다. 동학을 일으켜 가지고 영해 부사를 죽여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 영해라는 곳이 반역의 곳 비슷하게 이렇게 됐었고 또 신돌석 장군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해라는 곳이 신돌석, 네, 예, 고려시대 때부터 막 왜구를 무찌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뭐랄까 그런 이제 좀 뭐 구국 정신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 일본 음, 애들이 요 들어오면서 영해 또 이게 독립운동을 크게 했어요. 음, 우리 3.1절 그걸 바로 하면서 1919년에 독립운동도 크게 했었는데 그 무렵에 이제 군제로 바꾸면서 영덕군 그다음에 영해군 요 두 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해에는 이제 종산품 부사가 있었고 축산 그 항해에는 만호가 종사품 만호거든요. 근데 네, 영덕은 종사. 종육품 현영이에요. 음, 종육품 음. 현영인데 그 두 개를 같이 이제 영덕군 영해군 했다가 영해군을 영덕군 안에 편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제가 얼핏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덕과 영해에 걸친 이 역사가 굉장히, 신돌석 장군 이야기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 그쪽 그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영덕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드렸지만 사실은 영해와 이걸 묶어가지고 그 두 가지의 그 두 도시의 좀 역사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 큰 범위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제 축산항에 대해서 좀 더 좁혀서 이걸 지금 강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예, 알게 되어서 감사한데 저희가 이제 이걸 12개 도시를 탐방하면서 그런 이제 강의 후에 한 달 이내 이제 원고를 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묶어서 책을 이제 발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고에는 좀 오늘 시간상 짧아서 이제 말씀 못 해주신 영해와 그 영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범위를 좀 넓혀서 소개를 해주시면 굉장히 예. 훨씬 좋을 것 아, 예. 같습니다. 아, 예, 저는 이제 뭐 항구 중심으로 하는 줄 알고 그랬고 만약에 필요하시면요. 그 네, 영해 부의 이야기를 더 넣으면 되죠. 영해 예, 부의 예. 이야기를 넣고 그 안에 이제 그, 그 축산
예, 포가 같이, 있었으니까요. 예, 예, 예. 예, 그걸 나죠. 예. 조금 범위를 넓혀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신 중에 또 뭐, 다양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든지, 그 질문, 예, 우리 정필수 박사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마이크를 해제를 하셔야지, 소리가 들립니다. 예, 박사님, 예. 음소거 해제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죠. 정필수 박사님, 음소거 해제,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희영 교수님이 아주 축산항에 대한 지나온 역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항상 강구항을 고작 기억의 대표항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축산항에 갖고 있는 숨은 그 가치를 뚜렷이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축산항이나 강구항 혹은 뭐 다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자 할 때는 과거에 지나온 역사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미래의 축산항, 미래의 영덕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젊은 세대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또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해안에 있는 그 많은 그 지역 항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그 중에 이제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 데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문학에 관련된 지역 출신 문학인들이 있으면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인이다 해서 문학공원을 만들거나 비를 만들거나 마을을 축성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면모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해양 스포츠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해안 쪽에 우리가 지금 불모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해양 스포츠 쪽인데,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관광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축산항은 그 하루에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고 머물러서 하루를 유해야 하는 그러한 관광지로 개발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종합적으로 축산항이 좀 우리 머릿속에 남고 또 가보고 싶은 그런 지역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또 질문, 예, 우리 김윤배 박사님, 어디세요, 지금? 예, 울릉도에 있습니다. 예, 우리 또 김희영 교수님 강의하신다고 해서 또 새해 인사 겸 해서 또 교수님한테도 인사드리고 우리 포럼 회원분들에게도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 예. 점심 시간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강의 듣고 있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수님 그 안용복 관련해서 우리 1696년에 났던 그 축산항을 거쳐서 갔던 그 사건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뭐 울릉도도 어제도 제가 최근에 이제 울릉도에 이제 뭐 우리 동해안 전체가 그렇지만 오징어 산업이 거의 뭐 굉장히 이제 격감하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울릉도도 이제 아까 장필수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동해안이 이제 해양 관광 이제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건 너무나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존의 어업 활동들하고 잘 연계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그 오징어 산업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단지 수산업이 아니라 이 관광과 연계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교수님이 이 법학을 전공하시니까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영해를 이제 12해리까지 할 때
어느 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영의 기점이 크게 이제 직선 기선에 의한 기점이 있고 통상 기선에 의한 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점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가 되고 그 위에가 이제 영공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산 그 통상은 우리가 정부에서 그 직선 기선에 의한 그러니까 서남에 대한 이 섬 그 부분을 중심으로 무인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직선 기선에 의한 이 부분만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산항에도 그 통상 기선에 의한 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통상 기선, 영해 기선 기점이 그 138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우리 앞으로 제가 왜 영해 기점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축산항에도 영해 기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영해 기점과 관련된 특히 바닷가 쪽에 그 영해 기점에 대한 어떤 홍보 활동을 통해서 우리 그 섬의 가치랄지 이 바다 자원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제가 저 두 분, 질문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필수 박사님, 예. 예, 정필수 박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진짜 저도 뭐 그렇고 영덕군 또 축산 주민들이 모두 그 고민하는 저 부분입니다. 왜 축산항이 왜 이렇게 안 알려졌냐 그러면은 강구에 비해서 강구는 원래 조선시대 때는 그런 항이 없었거든요. 일본인들이 와서 이제 만든 그런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항하고 이렇게 가깝게 도로가 7번 국도에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강구항은 발전했고 축산항은 이제 7번 국도에서 한 10분이나 차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찾아오지 않는 이제 그런 좀 어려운 점이 그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좀 바람이 많이 불고 해가지고 동해안은 잘 안 되는데 그 인근의 장사 쪽에 가면은 그런 이제 그 스포츠로 좀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축산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킨스쿠버가 아주 유명합니다. 스킨스쿠버가 많이 오고 있고 이제 1박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이제 안 되는 것이 참 그 고민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화나 역사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스토리를 만들어 주면은 아까 예를 들면 뭐 축산의 만호성을 복원해가지고 그때 만호성을 좀 더 구경하고 그다음에 봉화대가 있는데 봉화대까지 이제 가고 이렇게 하면 한 서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만 해주면은 하룻밤 자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이 아까 보셨습니다만 성곽만 그대로 이제 방치되어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아까 김윤배 선생님 말씀하신 그건 축산항의 내 기점이 어딘지 제가 미처 몰랐는데 축산항이 기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아까 본 그 섬이 동해에서 훨씬 밖에 나가 있거든요. 그 아까 죽도산이라는 그 섬 자체가 굉장히 육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몇백 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그 뒤 바위가 이제 베이스라인이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해안에 아주 진짜 밖으로 가장 밖으로 나와 있는 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말씀처럼 야 우리나라 영해 이게 바다 땅을 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획정했냐 영해 12해리다 어떻게 됐냐 뭐 섬이 여러 개 있지만 남해나 서해는 동해안에는 이 울릉도 독도 제외하고는 축산항에 있는 그 죽도산이다. 그걸 이제 수업 시간에 참 이야기하면 정말 축산항의 가치가 더 진짜 커지겠네요. 미처 몰랐는데 제가 그거 알아가지고 크게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 분 정도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예, 오늘 새해 첫 울독 세미나 축산항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 이렇게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김인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 한 해도 이제
남아있는 그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울산, 청진, 포항, 그런 많은 도시들을 탐방하면서 이 동해안을 좀 더 우리가 배우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더 건강하시고 이제 일터와 가정에서 더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오늘 울독 세미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